줄 몰랐는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찾아오셔서 관심 갖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 3단에 어떤 기업 자체가 들어오는 걸 어떤 기업이라도 와서 우리 군산 그리고 전북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저희는 원하고 두 손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 대책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안전한 기업을 유치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나오시고 그러셨는데요. 들으시고 답을 어떤 언론을 통해서 주시든지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은 5분이 나누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익두 대표부터. 기자회견문.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보다 중요한 건 안전대책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장은 5일 16일 베스트 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산단 입주를 앞둔 14개 2차전지 기업 및 새만금 산단 발전협의회와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참여 기업으로는 EP캠텍, 촌보 BLS, 배터리 솔루션, 성일 하이텍, 동명기업, 덕산 데코피아, SA 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페이펙스, 대주전자재료, GE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 하이드로 리튬, 어밤 리튬, LG화학, 절강 화유 코발트, 새만금 산단 발전협의회였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이에 동조하여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분위기다. 새만금 개발 사업 시작 후 30여 년 동안 우리 군산 시민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을 받아왔다. 바다와 갯벌을 없애고 환경을 파괴하며 수산업을 몰락시킨 것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 소라 갯벌마저 그 흔적조차 영원히 없애려는 음모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수상 태양광 단지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사업으로 또 몇 사람의 배를 채워가려고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새만금 사업을 아낌없이 우려먹었다. 그들의 약속대로 진행되었다라면 지금 새만금은 아마도 세계 제1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거나 최소한 우리 전북 도민과 군산 시민 모두를 돈방석에 앉혀놓았을 것이다. 우리 시민은 이제 새만금에 대한 그 어떤 기대나 희망도 다 버리고 그저 단 한 뼘의 갯벌이라도 남아남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기왕 바다와 갯벌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채워야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어려운 전북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도 찬성한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 3시 54분경 군산 오식도 새만금 산단의 배터리 전해질 제조업체인 첨보 BLS 군산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시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약 4kg의 염소 가스가 공장 가동을 위한 시운전 중 배관 균열로 누출되었으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 발생 1분 후에 셧다운 조치를 했고 공장 내부 유출 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으로 외부 확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재발 방지와 사고 처리 미숙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누출되는 물질에 대한 특징이 지연된 이유는 배관을 통한 이속 물질이 염소, 염산, 에틸렌 카보네이트 등 다수의 화학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물질이 누출되었는지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해서 보았을 때 어떤 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누출된 물질의 종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정된 배관에 지정된 물질이 통과할 것인데 어떻게 물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물질의 종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살수 작업을 하는 것은 더 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공장은 아직 본격 가동도 하기 전 시운전 과정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 우리는 이미 이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런 사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군산시에서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회사에서 사용할 물질은 불화수소, 삼산화학, 암모니아로 연간 15,549kg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물질은 불화수소였다. 그런데 이번 사고 보고서에 이 물질은 사용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 누출된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하고 염려가 큰 것이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아직 시운전 과정일 뿐인데 신규로 설치된 배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용접 부위나 밸브도 아닌 전혀 균열이 발생할 수 없는 이른바 생살이 터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체 시공된 배관이 규격에 미달한 제품이거나 불량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예방점검을 하더라도 용접 부위 또는 밸브 연결 부위 위주로 살펴볼 것은 당연한 일인데 생살이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면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 지방공단에 소재한 기업에서 몇 차례의 유독물질 누출 사고를 경험한 우리 군산 시민은 여전히 심각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 수십 개가 산단 한 곳에 모인다면 그 염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대단히 염려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이런 재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해야 할 환경부사나 화학방재센터는 익산에 있다. 군산에서 사고 발생 즉시 신고받고 출동해도 최하 3-40분이 걸린다면 그 안에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크기를 예측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뒤에 네 글자는 같이 2번씩 외칠까요? 네. 사고를 유발한 첨부 BLS는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정확하게 공개하라. 첨부 BLS는 이런 사고 시 적용할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 첨부 BLS는 신규 건설에 사용된 배관을 전수조사하여 불량품을 교체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라. 아울러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당국은 기업 유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유사 사고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시민에게 공개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담보하라. 전북의 화학기업 중 60%가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왜 화학방재센터는 익산에 있는가? 군산으로 옮기든 그게 아니면 출장소라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상주시켜라. 앞으로 일어날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전문가와 민관을 포함한 가칭 사고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시행하라. 새만금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군산 시민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바다도 갯벌도 수산업도 다 빼앗긴 것뿐이다. 심지어 새만금 관할권마저 인접 시군에 다 넘겨주고 군산에 남는 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기업을 끌어다 모아두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군산 시민은 자괴감을 넘어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떤 기업이라도 안전하다면 환영한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퇴출하는 일에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2023년 6월 1일 군산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17개 단체 일동. 예, 고맙습니다. 혹시 언론인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국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고 유발의 가능성도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산 시민들 대표에서 어떤 그 안전 대책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가 들어와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불량품이 아닌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한테만 맡겨놓고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단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전부 초청받아서 그 파이프라인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견학한 그런 선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와 그다음에 민관 그리고 회사를 포함한 가칭 사고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화학재난방재센터는 반드시 군산으로 와야 되고 전부 못 온다면 몇 명이라도 와서 상주해야만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을 미래 그 성장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유치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은 좀 어떤 생각, 좀 불안감도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회견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 시민들은 30년이 넘도록 새만금에서 뭔가 돈이 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과거에도 정치인들에 의해서 실리콘밸리도 왔다 가고 두바이도 왔다 가고 한중 경업단지도 왔다 가고 삼성 중공업도 왔다 가고 다 다녀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2차 전지 특성화 단지를 구성하는 것 저희 정말 찬성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안전해야 한다. 그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을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뭐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정보를 얻거나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이런 정보는 듣지 못했나요?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새만금개발청이든 군산시든 저희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회사들이 늘어날 때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가스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스가 누출 사고가 생겼을 때 가스마다 그 제독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처럼 그냥 연기가 나니까 계속 살수 작업만 한다. 그런 물질에 따라서는 엄청난 제2차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투명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화학방재센터 군산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좀 노력할 계획이나 이런 방향성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저쪽 지방공단에서 소형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계속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왜 그렇게 익산에 멀리 있어서
여기를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러면 가스라고 하는 것은 불과 1, 2분 사이에도 엄청난 피해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인데 제발 그 화학방재센터가 다 옮겨오지 않는다면 일부라도 상주를 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군산시는 사실은 이런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주어서 이렇게 사전 조사도 하고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수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다시 한번 먼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회사 관계자분도 와 계시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한번 하라고. 네. 자, 카메라를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퇴출하는 일에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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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와 민관을 포함한 가칭 사고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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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었습니까?